예, 여러분, 오늘이 4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 장세가 전개되는데, 이제 5월장 대비한 주간 시장 전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5월 1일 월요일인데, 근로자의 날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5월 2일부터 이제 5월의 첫 장이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의 흐름을 간단히 봅니다. 거래소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조정이 좀 깊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안된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로는 이제 조정이 조금 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지수하고, 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조금 뭐랄까, 우리 시장이 좀, 뭐랄까, 글로벌 왕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대비로, 우리 시장은, 금년도 최고점에서 조정이 깊은 모습이에요. 예. 오늘 일요일인데 우리 패밀리 분들 바로바로 들어오시네요. 승부사님, 콜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사실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춘천에 지금 잠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와서 또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진행을 하고요. 종목이나 이제 디테일한 이런 부분은 내일은 이제 원래 일요일 날 공방인데 내일 또 휴무잖아요. 그래서 내일 그 톡방에 메시지 보내드리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은 제가 이제 암만 생각해도 우리 증시는 근래 한 일주일여 흐름을 보면은 글로벌 왕따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지나치게 빠졌다라는 거죠. 해외 시장 동향을 간단히 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봅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프랑스 카크 지수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유럽 증시를 보는 거죠, 우리가. 프랑스하고 독일 정도만 우리가 간단히 보는데, 프랑스 시장의 모습을 지금 보면은 이 프랑스 시장은 상당히 견조해요. 그러니까 뭐 조정 받기는 했지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신고가 최고가예요. 어제 진행된 모습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증시는 이제 안정된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게 지금 버퍼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는 이제 버퍼링 없이 점검해서 다시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중요한데 다우지수 뭐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나스닥 시장 역시 신고가예요. 거의 뭐 연중 최고점 수준입니다. S&P 500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럽과 미증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그쪽만 볼 필요는 없으니까 상해지수, 이제 상해지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밀렸는데 얘네는 이제 빠르게 지금 회복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증시의 모습은 여기 코스닥이고, 거래소의 모습, 요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지지난주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죠. 지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급락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심화됐는데 조정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증시만 봤을 땐. 그래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 약간 우리 시장이 약간 소외당한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세계 증시를 봤을 때 저는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전혀 무리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증시에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죠.
특정 증권사에서 이제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한가들하고 막 이랬던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작전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굳이 어필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우리 증시 소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여러분들 어닝 시즌이니까 기업들 실적 발표를 많이 합니다. 어닝 시즌.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어떤 거는 견조하고 어떤 거는 또 급락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막 나와서 많이 좀 뭐라 그럴까 뭐 헷갈린다 그럴까요? 근데 저는 어닝 시즌 그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군들 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삼성전자 역시 뭐 실적은 뭐 별로죠. 실적은 뭐 안 좋죠. 삼성전자 또는 이제 하이닉스 자 이런 주식들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이런 경향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기타 다른 업종에 있는 실적이 저조했던 기업들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액이에요. 특히 이제 업종 대표주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부진은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들 때 궤변 같지만 그걸 설명하려면 길고요. 주가가 밀렸다 한들 많이 밀렸어요. 일부 종목군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거죠. 주가는 미래를 보고 가나요? 아니면 과거를 보고 가나요? 주가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래를 보는 거죠.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 또는 앞으로 1년 후에 이 회사가 하는 일 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냐. 그래서 주가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고요. 실적은 과거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어닝 시즌 실적은 1월, 2월, 3월의 실적. 1분기 실적이죠. 지금은 4월 말이고요. 내일부터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1분기 실적을 발표. 뭐 너무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닝 쇼크 이런 걸로 빠지는 주가는 적어도 파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여러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실적은 굉장히 좋게 발표된 기업이 있죠. 근데 이제 실적은 좋게 발표됐는데 주가는 지금 좀 급락이 나왔던 주말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하나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저는 친환경 에너지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은 실적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전분기에 이어서 또 한 번 분기 최대이익을 달성했죠. 하나솔루션. 그 실적도 괜찮았어요. 근데 주가는 급락이 나옵니다. 이걸 뭐 빠진 주식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볼 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실적 좋으면 주가 오른다고 샀는데 왜 빠져?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왜 올라?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 미래를 보고 가는데 과거의 실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특히 하나솔루션은 실적이 나쁘지도 않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럼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의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매력적인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예요? 4만 원대 주식인데 호가창에 적게는 1000주에서 10,000주까지 있잖아요. 가령 10,000주 사면 뭐예요? 4억 7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뭐 한 5천만 원 1억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실적 호전에 따른 주가 하락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신
이 주식을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이런 투자는 아니죠. 저는 월요일 날 당장 주가가 상승할 걸로 판단해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마이너스가 만약에 아침에 나온다 그러면 땡큐지 뭐. 근데 다만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3% 올랐니, 5% 올랐니, 여기서 정리할 거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리를. 그거는 이제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물량뜨기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5% 한번 기대하고 들어간다. 이런 투자는 삼성전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그런 면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런 투자는 별로 바라지는 않고 조금 여유 있게 보면은 아주 매력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근래에 보였던 이제 그 거래 정지되기 전에 가격이 6만 원인데 6만 원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적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밀린 하나솔루션 또는 IT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것이고 009150 전기죠. 전기도 실적 안 좋아요. 실적 안 좋을 때 저는 제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매수하셔야 돼요. 전기도 14만 원짜리 1000주만 사면 1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종 대표주 대형주의 가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암만 주가가 좋아도 1000만 원만 투자할 종목이 있고 또는 1억 몇 억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등치 큰 회사의 상승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큰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전기의 주가도 저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목을 떠나서 실적은 안 좋잖아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단기로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지. 그건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틀간 좀 뜨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예요. 화요일이 나오든 수요일이 나오든 그러면 땡큐 하고 매수의 관점이다. 지금 이제 어닝 시즌 실적 발표한 기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첨보, 이 첨보는 실적이 상당히 또 부진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한 번 더 빠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급등, 금요일 날 완급 조절. 첨보요. 저는 아주 좋은 게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글로벌 시장 대비 대한민국 증시 왕따, 지나치다,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어닝 시즌 맞이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의 행보를 보니까 아주 매력적이 이 첨보 같은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 19만 3천 원에 전고점 30만 원 수준만 가도 50%입니다. 고가주이고 전액 부분의 대표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에서 첨보의 주가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이거 실적 발표로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차전지는 여러분 성장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완급 조절이 약간 깊게 나오는데 개의치 말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2차전지 나온 김에 몇몇 점을 얘기하면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발군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워낙에 고공행진하니까 접근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하죠. 그래 최근에 에코프로 LNF 포스코 요 퓨처엠 이게 대부분 양극재 위주인데 이제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를 하지만 음극재에서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저는 대주전자라고 보는 거예요. 대주전자.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의 주가가 아주 넉넉히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는 많이 오른 주식, 고점에서 많이 오른 주식을 선호하잖아요. 시장에서. 에코프로 매일매일 노래 부르는 것이고. 그래, 이 대주전자, 아까 말한 어링 쇼코, 첨보, 이런 것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대주전자는 음극재의 대표 기업이다. 아마 국내에서 경쟁자, 대주전자의 경쟁자, 그러니까 이렇게 견줄 만한 그런 기술력은 아직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 물론 응급제에서 대주전자가 진행하는 부분에 포스코 퓨처엠도 뒤늦게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대주전자가 아직은 상당히 지금 2023년이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당연히 따라오죠. 따라오는데 좀 시간이 약간 걸리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전자재료. 근데 이제 그런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매력적인 이런 부분이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르쉐라든지 뭐 타이칸, 아우디 또는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GM 이런데 이제에서 좀 상위 모델에 요 대주전자의 응급제가 대부분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전지 성장하는데 양극재에서는 뭐야? 뭐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라지만 응급제에서는 대표적인 게 대주전자 재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사실 뭐 오늘 외부에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오기는 했지만 어제도 좀 시간을 내서 종목군들을 봤는데 2차 전지 부분에서 지금 그 한농화성은 이제 전고체죠, 전고체. 한농화성. 한농화성하고 이수화학인데 이수화학은 이제 기업 분할권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니까 한농화성 최근에 일주일간 약간 눌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한농화성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KG케미칼을 보니까 어제 많이 빠졌더라고요. KG케미칼. KG케미칼에 대한 기업 내용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올라갈 때 막 방방 떴으니까. 근데 어제 조정이 좀 깊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무려 20%나 빠졌습니다. 하루에. 물론 얘는 올라갈 때 막 세게 올라가면서 20% 이상 잘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제는 20% 이상 빠져서 KG케미칼을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KG케미칼은 양극재죠. 양극재 제조의 핵심으로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계열사가 있는 거예요. KG 에너캠이라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낙폭이 심화돼서 요런 애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대한민국 증시가 해외 시장 대비 왕따 당했어. 지나치게 많이 빠졌어. 지나치게 많이 빠졌어. 그러면 올라가야지.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을 볼 것이냐? 성장 산업인데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성장 산업인데 이유야 불문하고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왔다 조정받는데 얘가 그래도 세게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 중에 간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이제 양극재 핵심 원료 황산니켈, 여기 관련해서 KG케미칼, 그리고 전고체에서 이수화학하고 한농화성인데, 이수화학은 거래 정지니까 한농화성, 그리고 실적 발표와 더불어 주가가 지나치게 급락한 이 부분, 첨보,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첨보가 만약에 내일 밀렸다.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길으면 한 5월 둘째 주, 요 정도면 가닥이 딱 잡힐 거예요. 그런 종목이 지금 부지기수야. 근데 사실은 우리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았어요. 주말에도. 이것저것 막 다 이렇게 고점 대비 밀린 모습이니까 종합지수처럼. 굉장히 약간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그게 체감 지수죠. 뭐 장은 별로 안 빠졌지만 분위기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죠. 냉정하게 본다라면은 실적 악화로 빠졌던 주가 삼성전기 LG 이노텍 첨보 기타 앞으로 많은 주식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돼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차 전지를 너무 좀 많이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는 하나 솔루션 실적이 좋은데 많이 빠졌는데 저 좋다. 제가 볼 땐 가닥이 다음 주가 이제 좀 공교롭게도 2일하고 화수목 하면은 또 5일날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3거래일밖에 없는데 아마 대부분 실적이 나쁘거나 실적 관련으로 빠졌던 주식들이 다음 주에 거의 대부분 저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한두 차례 더 매수의 시점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실적 악화된 주식들 그렇게 판단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하나솔루션으로 일단 가름하고, 왜냐하면 이제 뭐 CS윈도 앞으로 견조할 것이고 OCI도 역시 기업 분할로 거래 정지됐으니까 그러려니 지켜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신영님 반갑습니다. 제가 잘 되다가 또 이제 이 PC가 약간 좀 버퍼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일은 차질 없이 점검을 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 메타버스가, 지금 소외된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바이오 소외됐다, 메타버스 소외됐다, 방산 소외됐다. 근데 방산 많이 올랐죠? 바이오 적절히 올랐다가 또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사실은 선익위가 간간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선익 시스템. 근데 선익 시스템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덱스터. 이거 뭐 제가 계속 말했어요. 덱스터 자이언트. 그리고 이제 위지윙만 뜨고 이제 자이언트하고 덱스터는 못 떴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이언트, 덱스터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에 대해서 저는 이제 끝나지 않았다. 로봇이 최근에 약간 순환의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다가 거의 2달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근래 한 일주일 전부터 로봇들이 들었다 내렸다 해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이 더 간다고 보는데, 지금 예, 미영님 그리고 나연님 반갑습니다. 예. 미영님 반갑고요. 그리고 또 나연님 반갑습니다. 나연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 관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로봇은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고령화 사회에 뭐 일할 사람이 뭐 줄어들고,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근데 사실은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건 이제 OECD 국가 좀 잘 사는 나라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들이고요. 지구촌 인구는 더 늘어요. 한 100억까지 늘지. 한 지금 77억 되는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고려하면 지구촌 전체 볼륨으로 인구가 느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OECD 국가, 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저출산 뭐 이런 걸로 이제 노동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발달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 챗봇 관련 부분, 로봇은 저는 딱 하나예요. 챗봇 관련 부분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뭐 구글, 메타버스, 뭐 저기 저커버스의 메타버스, 빌 게이츠의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뭐 머스크,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이런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그 빅테크 기업들이요. 근래 보면은 감원을 엄청 해요. 구글도 뭐 5,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감원하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기사를 솔창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감원을 하면서도 챗봇 관련 챗 GPT는 전부 다 뛰어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거 이쪽이구나. 기업가들이 뭐 자선사업입니까? 그 사람들이 돈 되는 곳 아니면 냉정하잖아요. 예?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로봇 관련 부분은 상당히 저는 특히 챗 GPT 관련 관심이 좀 필요하고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물론 이제 일부 종목은 되게 지금 엑셀런트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제 마음 AI 같은 기업은
지난 한 주간 이 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전개했고,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뒤늦게 지금 셀바스 이 증자 관련해 가지고 한 열흘 이제 개파락했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는 슬금슬금 흘러내렸지만 최근의 흐름은 괜찮아요. 저는 셀바스 AI 또는 뭐 솔트록스 이 대표 기업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이제 비체포 기업 T-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T-로보틱스 주말에 세게 나왔다가 밀렸는데 저는 저 고점 돌파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그러니까 이 지금 T-로보틱스 같은 모습이 대표적인 주말에 우리 시장의 모습이죠. 아침에 세게 나왔다가 밀려버리니까 체감 지수가 안 좋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근데 말씀드리지만 뭐 대한민국 주식만 안 좋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물론 따지고 보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다만 이제 최근에 저기 뭐 TV에도 많이 나오는 그 저기 비차익 관련 이제 그 파생 상품, 그걸로 이제 창고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던 이런 부분이 약간 영향이 있고, 기타 다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진행 과정 봐야 돼요. 그거는. 그럼 이제 당연히 글로벌 시장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미국 일변도인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러시아의 지금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괜찮은 편인데, 근데 지금 좀 안 좋죠. 러시아하고 현대차 철수 얘기도 나오고, 거기 아마 1조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됐어요. 이런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중국도 여러분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하고 하지 말고 나하고만 하자 이러는데, 근래 보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한번 중국 갔죠. SK의 또 회장도 또 중국 한번 가죠. 물론 다른 것들로 이렇게 했지만, 이 기업가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행보가 좀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법 관련 이쪽도 괜찮다. 그래서 결론 드리겠어요. 너무 이렇게 장하게 지금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증시 지난주 전개했던 시장의 흐름은 글로벌 시장 대비 약간 위축된 모습이지만 전혀 무리 없다. 아까 보신 것처럼 유럽이 거의 조정 모습 괜찮고, 미국이 신고가입니다. 중국도 괜찮아요? 그럼 다 괜찮은데 우리만 왜 안 좋으냐?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만 근본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마 다음 주에는 화려한 모습이 전개될 거예요. 워낙에 주가. 근데 이제 시장 전체가 올라가면 종목들이 좀 밍밍하죠. 그러니까 뭐가 세게 올라가는 건 극소고 적당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와중에 우리가 자신 있게 해야 될 부분은 성장 산업 중에서, 또는 실적이 좋은 회사 중에서, 또는 실적이 나쁜 회사 중에서 지나치게 빠졌다는 거. 아까 제가 말한 부분. 좀 덜 오른다 하더라도 덩치 큰 회사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2차전지에서는 첨보 같은 경우 실적,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제가 하루 이틀 그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다음 주에 실적이 나쁘다고 조정을 또 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종목군들은 어느 순간에 깊은 조정 받는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팔고 나면 바닥이고 사고 나면 상투. 지금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장 별로 나쁘지도 않은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체감지수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지, 글로벌 시장 전반 다 검토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종목군들도 다 봤어요. 대한민국 증시 위축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제가 종일 좀 시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다음 주를 대비해서. 그래서 내일 만약에
투자할 만한 어떤 개별 성격의 종목군들 시간이 된다라면 내일은 짧게 종목들만 얘기하고요. 오늘은 산업별로 그러니까 성장 산업별 그리고 시장 전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이런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편한 주말 내일까지 또 휴무인데 일부 분들은 휴무를 하지만 또 일부 분들은 또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증시가 쉬니까 내일까지 편한 휴일 보내시고요. 화요일 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